자, 예제 4번 문제 다뤄보도록 합시다. 예제 4번 문제에서는 이제 통계적 지표에 대한 확률 길량함수의 계산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기대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제 실제 어떤 사건의 예시를 두고 그 사건 예시에 적용해서 우리가 실제 확률 밀도함수, 그 다음에 기대값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어. 문제 자체는 좀 가벼워. 제시문은 길지만. 자, 교통수단의 발전 뭐 해가지고 앞에 얘기들은 뭐 쭉 빼고요. 질병에 이제 감염되는데, 그렇지? 전염병에 이제 감염되는데, 감염되는 단계를 SIR로 이렇게 나누자. 그래서 감염 예상 단계에서 이제 감염 단계, 그 다음에 회복 단계를 이제 사망하거나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이제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감염 가능성 단계와 감염 단계, 그다음에 회복 단계로 이렇게 구성했었을 때 일단은 이제 뭐 검사를 통해서 감염을 이제 확진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어지게 돼. 앞에 얘기들은 뭐 다 이제 곁다리 얘기 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건 이제 회복할 환자 수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 그다음에 확률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사실 이제 문제에서는 이것 자체에 대한 계산 자체도 사실 그 중요한 의미를 주지는 못해. 뭐 중간에 뭐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회복할 환자 수에 대한 확률 변수 중간 부분에 n명의 감염자 중 회복할 사람의 수에 대한 기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회복할 환자 수에 대한 확률 변수를 y라고 할 때 확률 질량함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py equal n명 중에서 y명이 회복될 확률을 갖다가 컨비네이션을 써서 이항분포를 써서 우리 뽑아보게 되면 확률적으로 n 컨비네이션 y에 p의 y에 p 자체가 지금 그 확률 변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p의 y에 1-p의 n-y로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회복할 사람 회복할 사람은 회복할 확률은 우리가 p로 보고 사망할 확률은 1-p다. 회복할 환자의 수의 확률 부분은 p의 값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문제에서는 거의 이건 쓰진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뭐 쭉 읽어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분석하는데 시간 많이 끌지 말고 문제를 빨리 보고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갖다 생각하는 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야. 그 다음이 이제 중요 문제 조건인데요. 어떤 위료기관 M에서 전염병 A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한 번의 검사를 통해 확진한다. 이거는 검사를 한 번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지? 확진 판정이 나오면은 되는데, 한 번의 검사에서 확진이라고, 그 양성 반응이 나오면 한 번에 확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성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재차, 3차 해가지고, 감염 대상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검사해 나가는 거야. 알겠지? 반복해서, 감염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거지. 계속된 시행에서 어떤 특정 감염자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검사 대상자의 감염 위험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환자들이 쭉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환자들이 쭉 있고 어떤 환자 한 명을 데려다가 검사를 한번 시행했어. 그랬더니 얘가 양성이었어. 그럼 그때 그냥 확진한 감염된 사람이 있구나. 전체 감염된 사람이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하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사람은 검진했는데 감염되지 않았다고 나왔어.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갖다 이제 검진하는 거야. 한 번에 시행해서. 각 사람당 한 번에 검사를 한 거야. 한 번에 검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음성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사람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때까지 이제 전체를 이제 검사를 한다는 뜻이지. 여기서 검사 대상, 요거 해석이 조금 이제 헷갈려. 여기서 검사 대상자의 감염 위험률은 모두 동일하며, 문제에서는 이제 이 감염 위험률을 이제 알파라고 정의했고요. 감염 여부는 서로 독립적이다. 앞 사람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뒷 사람의 감염 여부의 판단은 새로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검사 대상자 중에서 첫 번째 양성 확진이 나올 때까지 시행하는 조사 횟수를 X라고 하면, X의 가능한 횟수는 모든 감염 대상자들의 수만큼이 되겠지. 그치? 1, 2, 3, 4 뭐 쭉 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감염자가 나오는 확률, 2번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염자가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조사 횟수에 해당하겠지. 예를 들어 x equal 1은 첫 번째 조사에서 양성 확진이, x equal 2는 두 번째 조사에서 양성 확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문 가에서 x는 첫 번째 양성 감염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시행한 조사 횟수라고 하자.
전염병 A의 감염 위험률을 알파라고 정의하자. 자, 이때 확률 질량함수 fx를 x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자. 즉 시행 횟수에 대한 첫 번째 감염자가 나올 때까지 검사 시행 횟수에 대한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자. 자, 여기서 기대값은 이러한 이제 그 확률 질량함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기대값은 정의지. 대신에 이제 시행 횟수,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는 이제 무한번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가정을 해준 거지. 일반적인 정의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EX를 따로 정의해 준 거야. 무한대까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깔아주기 위해서는. 문제 1번. 확률 밀질량 함수에 대해서 한 명, F1은 뜻이 뭐야? 그치, 한 명이지. 첫 번째지. 첫 번째 감염자가 감염될, 그치, 확률이죠. 그치? 감염됐을 확률. 그래서 이제 그걸 PR로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확률, 감염 확률, PR, X 이퀄 1. 첫 번째 시행에서 감염자가 나올 확률. 이거는 뭐야? 그냥 그대로 알파지.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 뭐 제심이 좀 복잡한 것도 보여도 기본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통계적 결과물들을 실제 예시를 어떤 예시를 놓고 이제 찾아내는 그런 이제 문제 하나의 유형을 보는 거야. 그래서 F1은 감염된 확률인데 첫 번째 시행에서 확진자가 나올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문제에서 정의된 대로 그대로 감염 확률, 어떤 사람이 감염될 한 사람이 감염된 확률 알파와 동일하게 될 거예요. F2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지. 첫 번째는 감염자가 안 나왔으니까 두 번째까지 시행을 하고, 두 번째 사람까지 시행하고, 두 번째 사람이 감염되어서 감염자로 판정될 확률이지. 그치? 그러니까 사건의 확률은 첫 번째는 감염이 안 됐다라고 판정이 되어지고, 두 번째에서 감염이 되는. 단순하죠. 물론 이제 약간의 설명은 필요해. 자,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보게 되면 일반화시켜서 fx를 구하라는 거죠. 확률 질량함수 fx를 계산해봐라. 그래서 PR, x가 그치? 스몰 x만큼의 사람까지 시행해서 검사를 시행해서 x번 검사를 시행해서 감염자가 최초 나올 확률. 그 전까지는 1-r이 진행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 그렇지 감염자가 감염되어진 확률이 실현되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확정된 결과예요. 결과는 매우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x의 기대값 2x를 구하여라. 이미 이제 요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거 등비수열로 변하는구나 이런 건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에서는 2x를 구하래. 자, 2x와 전염병 A의 감염률 알파와의 관계를 설명하라. 이거는 결과를 보고 이제 해석해보라는 뜻이야. 관계 설명하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설명할 수는 없고, 그래서 먼저 2x를 구하라고 한 거야. 자, 그러면 2x를 구해보면 정의된 바에 따라서 x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R의 x 이퀄 x의 확률들을 곱해주겠지. 뭐 다른 게 아니라 요건 이제 정리하면 여기서 이제 기호화시켜서 쓴 대로 우리 뭐라고 쓰면 된다? x의 fx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 감염된 뭐 결국은 이거 무한급수 계산하는 거지. 등비수열에 대해서 그걸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건데 단순한 이제 무한급수는 아니고 등비수열에 대한 무한급수와 비슷하지만은 이제 시기점 이제 앞에 개수 x가 붙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봐야겠어.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쭉 전개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 확률 자체를 일단 바꿔놓고 보자. x 이퀄 1부터 10을 어떻게 들을 때는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고 이제 얘기해야겠죠. x 곱 앞에서 구한 마트로 1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1 제곱의 알파. 뭐 알파는 앞으로 빠져나가도 되고. 그치? 근데 이걸 이제 무한급수로 그냥 단순 계산하면 요 x 때문에 그러지. 그치? x 때문에. 지수에도 있고 이제 앞에도 곱해졌으니까. 그리고 이 x가 이제 순차적으로 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시기를 갖다가 한번 조금 전개를 해서 펼쳐서 보자는 얘기야. 펼쳐서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러면 최초의 x가 1인 경우, 즉 알파에 1 마이너스 알파 하나 있으니까 1 마이너스 알파에
그치? 0승이 되어지는 경우지. 1-1을 그냥 쓸까요? 1-1, 0제곱이 되어지는 경우. 그냥 알파지. 두 번째는 2알파에 1-알파에 x가 2니까는 1제곱이 될 테고. 세 번째는, 그치,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 3알파에 1-알파에 2제곱 같은 형태가 될 거야. 하나 줄어들어서. 요 개수에 하나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어떤 중간 단계에 이제 n번째 관계 되면 n에 n알파지. n알파에 1-알파에 n-1번에 해서 이런 식으로 무한급수가 연결될 거예요. 자, 요거 계산해야 되는데, 요 계산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펼쳐라 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나타나는 이제 값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자. 좀 무식하게 펼쳐서 본다고 생각하고, 얘를 두 번 연산하면 되지. 1알파에 뭐 사실 알파를 뭐 다 빼내도 상관은 없는데, 공통인수로서. 그래서 얘는 알파의 1-알파가 몇 번? 두 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알파의 1-알파가 알파의 제곱이 몇 번? 그치, 세 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의 1-알파가 세 번, 제곱이 세 번 있는 거고. 그리고 얘에 가게 되면은 알파의 1-알파의 n-1제곱이 몇 번 간다? 그치, n번 가겠지. 그치, 1-알파의 n-1알파가 총 n번이 이렇게 시험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계산식들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직접 해보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마지막 끝에는 뭐가 되겠어? 그치? 지금 첫 번째 줄 알파에 1 여기서는 뭐 이거 1이니까 여기는 알파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쭉 전개된 이제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얘는 이것만 이 하나씩만 따져보는 거야. 이 하나 전체가 뭐야? 이거 자체가 무한급수지. 무한급수가 이렇게 옆으로 나열돼 있어. 이게 이제 쉽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펼쳐서 본 거야. 요 패턴을 한번 잘 봐도 그러니까 요런 형태에서 어떻게 이거 연산하는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알파를 같이 묶었을 때 1-알파, 1-알파의 제곱에 대한 합. 즉, 이건 무한계가 가니까 이건 무한급수가 되겠지. 그치? 초항. 어쨌든 이제 다 무한급수인데 초항들이 달라지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초항에 따른 무한급수식들을 갖다가 계산해서 더한 게 우리가 원하는 기대값의 결과물이 되어지게 돼.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1-알파, R, 공비. 여기서는 공비가 얼마야? 첫 번째에서는. 그치? 1-알파가 공비지. 그 다음에 이때의 초항은 지금 알파에서 시작하죠? 뭐 알파 그냥 그대로 써서 합시다. 자, 두 번째에서는. 그치? 마찬가지로 공비는 1-알파야. 공비는 1-알파. 그 다음에 초항이 알파에 1-알파에서 시작하지. 무한급수니까는 그 뒤에는 생각할 필요 없이 앞에 하고 공비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렇게 해서 쭉 더해져 가겠지. 그치? 이것도 이제 무한계가 쭉 전개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식들을 이제, 정리해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1-1이니까 1 사라지고, 마이너스 분모가 지금 알파네요. 그러면 알파 다 사라져 버리겠네. 분자와 분모에서 알파 다 사라지고, 1 플러스 알파의 1-알파. 플러스. 그치?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알파의 1-알파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지. 알파는 이미 사라졌죠. 알파는 하나씩 다 사라졌습니다. 즉, 공비 1-알파의 등비 수열이 무한급수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무한 등비급수가. 그래서 1-알파의 초항 1. 결과 허탈하다. R분의 1이다. 알파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뽑아내고 이거에 대한 이제 관련성을 갖다가 생각해봐라. 기대값과의 관련성. 회복될 감염 확률에 대한 조사 횟수지. 첫 번째 감염자가 나올 때까지 조사해드는 조사 횟수는 감염률에 반비례한다. 즉, 감염률이 크면은 기대값은 작아지게 되지. 즉, 감염률이 작은 질병의 경우에는, 감염률이 큰 질병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몇 번 조사하지 않아도 감염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얘가 크면은.
EX는 작아지니까. 조사 횟수는 작아지게 되니까. 조사 횟수의 기대값은 작아지니까. 얘가 작으면은, 그치? 전체 값이 커지겠지. 즉, 조사 횟수가 많이 시행을 해야, 많은 조사를 시행해야 감염자가 첫 번째 감염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자명한 얘기지만은 일단은 식을 풀어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어요. 알겠죠? 그냥 직관적인 논리로서만 이야기할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전개를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뭔가 주장을 해라 라는 유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계 문제로서는 뭐 우리가 1차에서 했던 문제들이 조금 더 이제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간단한 문제로서 이런 통계적 지표들의 이제 실질적인 이용에 관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런 문제 유형을 하나 다뤄봤어요. 간단하게나마 뒤에서 이제 예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연습 문제들을 개인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보다 더 깊은 이제 실전 문제들을 다뤄보시고 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